여러분,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이란 녀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일까요? 우리가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전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최우식 작가의 표류공주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인디고블루 2645님이 추천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디고블루 2645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표류공주는 1997년 하이텔 무림동에서 연재해서 2000년에 완결되었고 2020년에 리디에서 8권으로 재간되었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 용병시대는 2007년작으로 표류공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놀랐습니다. 현재 읽고 있으므로 완독한 후에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책을 보기 전에는 여성이 주인공인 무협으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표류하는 빈배라는 뜻입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제목만 봐도 어떤 분위기의 이야기인지 감을 잡았을 겁니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USP를 잘 잡았습니다. USP란 유니크 셀링 프라퍼지션이라고 해서 1940년대 미국 광고 전문가 로저 리브스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경쟁사가 제공할 수 없는 자사 제품만의 특징으로 차별화하는 겁니다. 표류공주의 USP는 한마디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비극입니다. 대개의 무협소설들도 복수나 원한을 소재로 하기에 당연히 비극적인 장면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한 후 목표를 달성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표류공주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결말 서너장을 남겨놓은 순간까지 비극으로 일관합니다. 마지막 몇 장도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전까지의 이야기가 워낙에 비극적인지라 상대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나마 행복해 보일 뿐입니다. 다 읽고 난 후 이 작품을 추천할지 말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무협 입문이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독자라면 이 작품으로 인해 무협 소설을 안 보게 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권하는 독자층과 권하지 않는 독자층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추천하는 독자층은 무협 소설을 적어도 100질 이상 본 일정 내공 이상 독자, 비장미와 무게감 있는 무협을 선호하는 독자, 독특하거나 차별성을 가진 무협을 선호하는 독자입니다. 이 작품을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독자층은 무협소설 입문자 혹은 초보자, 먼치킨 주인공을 선호하는 무협 선호 독자, 주인공이 성장해서 해피엔딩을 맞는 무협 선호 독자, 이야기 전개에서 개연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독자입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표류하는 빈배에 타고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표류하는 운명의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진이. 모진이는 항상 죽음을 몰고 다닙니다. 아버지 관일점홍 모준강은 비정한 강호에 질려서 은퇴하지만 결국 자신이 죽인 인물의 아들과 비무를 벌이던 중 죽습니다. 모준강을 죽인 하상고는 죄책감 때문에 모준강의 아내를 명의인 환경에게 데려다줍니다. 그녀는 모진이를 낳다가 죽는데 모진이가 야기한 첫 번째 죽음입니다. 하상고는 모진이를 도학정에게 보내 용무권을 익히게 합니다. 모진이는 무의심법과 용무권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합니다. 모진이는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이 악화되는 특이 체질이었으므로 평생 몸을 단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환경은 모진이에게 선천징기를 3번 일으킬 수 있는 원하촉발술을 가르쳐줍니다. 모진이는 나중에 원하촉발술 덕택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극도로 허약한 몸 때문에 모진이는 늘 멸시와 학대에 시달립니다. 그와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신입생인 목선민이 유일합니다. 모진이는 자신을 괴롭히던 회주문 문화생의 공격을 막다가 그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회주문주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 지역 권법 시장을 장악하고자 공개 비무를 청하지만 부정선수까지 투입한 대결 끝에 패배합니다. 진약천은 심판관을 위협해서 무승부를 얻은 후 모진이의 사부인 도학정과 비무를 벌인 끝에 살해합니다. 모진이가 야기한 두 번째 죽음이자 강호에서는 힘이 곧 진리라는 법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상고는 머물 곳을 잃은 모진이를 신검반이라는 기회단에 보냅니다. 신검반은 신검 옥진강의 제자들이 결성한 유랑극단으로
추혼 12절을 펼쳤던 사부와 흑염도법을 시전하는 마검 조응천의 대결을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을 벌였습니다. 무림 최강 고수를 사부로 둔 제자들이 강호에 출도해서 고수가 되지 못하고 고작 기회단에 만족해야 했던 이유는 신검 옥진강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추혼 12절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진강의 마지막 진전 제자였던 구혁이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 모진이에게 추혼 12절의 정수를 전수해줍니다. 모진이는 신검반 대표로 경연대회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상금으로 신검반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기쁨도 잠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이 신검반을 암습해서 반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암살자들은 복고맹이라는 조직에서 키운 전문 살수들이었습니다. 모진이가 야기한 세 번째 대규모 학살이었습니다. 복고맹이 신검 반원들을 모두 죽이고 모진이를 납치한 이유는 채소우라는 대염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소우가 추혼 12절 경극의 광팬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진이를 이용해 암살을 시도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모진이는 흑막에서 특사모 자객으로 변신합니다. 복고맹의 기대대로 경극 시연 중에 모진이는 채소우 암살에 성공합니다. 모진이가 야기한 네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던 모진이는 그를 죽여 살인멸구를 하려는 복고맹 첩자들의 공격을 받고 사경을 헤맵니다. 모진이는 극적으로 살아난 후 채소우의 손녀인 채경령을 보호하려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녀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를 보며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진이는 채경령의 주위를 돌며 외모를 바꾸고 그림자를 자처합니다. 흑막은 끝내 모진이를 찾아내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하상고는 모진이를 지키다 죽습니다. 모진이로 인한 다섯 번째 죽음입니다. 모진이는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회상하며 괴로워하지만 그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5권 사장 유진목이 채소우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부분에서 좌백과 그의 작품 생사박의 한 구절을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때때로 죽은 자가 더욱 많은 말을 해준다. 작가 나름의 좌백에 대한 오마주였을까요? 모진이는 위기 상황에서 희로애락 사교에게 납치된 후 천도신경을 배웁니다. 천도신경은 인간의 한 가지 감정을 기반으로 일신 능력을 발전시키는 특이한 무공입니다. 천도신경은 모진이의 구분 등을 세우고 오다리를 펴는 등 탈퇴왕골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외모가 바뀐 모진이는 아구라는 가명을 써서 채경령의 사천행을 도와줍니다. 채경령은 얼굴과 체형이 바뀐 아구가 조부를 죽인 자객 모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문파의 대를 잇기 위해 노력하던 희로애락 사계들은 모진이를 추적하던 흑막 살수들에게 모두 죽고 맙니다. 모진이로 인한 여섯 번째 죽음입니다. 아구는 채경령 일행을 이끌고 신도곡에 있는 설산소룡을 찾아갑니다. 아구가 그곳에 간 이유는 설산소룡이 오래전 헤어졌던 친구 목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채경령과 목선민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합니다. 목선민은 눈앞에 있던 장문인 지위도 버리고 채경령 일행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사랑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채경령이 가문의 모든 것을 걸고 시도했던 은괴회수 노력이 실패하는 동안 모진이는 사천에서 항주까지 1만 4천리를 18일 동안 경공으로 주파하는 미친 짓을 한 덕분에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가능성을 예견한 환경은 다시 한번 모진이를 고쳐줍니다. 모진이는 완전한 환골탈태를 거쳐 절정고수로 부활한 후 소마검 상관보라는 가명을 쓰며 활동합니다. 채경령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목선민과 대결을 벌이기 전에 상관보는 채경령을 만나 아직도 그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채경령은 그를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비극은 두 사람의 이야기 속 그가 서로 다른 사람을 뜻하는지 몰랐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모진이는 채경령의 이야기를 듣고 목선민과의 대결에서 스스로 기혈을 역류시켜 패배합니다. 나중에 상관보가 모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채경령은 자책감에 스스로를 망쳐버립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두 사람은 구보와 주월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신해서 각기 다른 세상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최우식 작가가 표류공주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들은 노력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운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유의지는 목표를 성취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자유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는 모진이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진이만큼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맞선 사례를 찾는 건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생각과 달리 작가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결론으로 이야기에 막을 내립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비정하고 냉혹하기에 독서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협을 대리만족과 킬링타임을 위해 읽는 독자라면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결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최경영과 모진이가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1월 병승, 즉 해와 달이 동시에 뜨는 현상을 보기 위해 항주 은과정과 봉황산을 방문하는 장면은 아릿하고도 가슴 아픈 감성을 자아냅니다. 국내 무협 역사에서 이 정도로 인상 깊고 잔상이 오래 남는 결말은 없을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 덕분에 독자들이 표류공주를 최고의 무협 중 하나로 추천한 게 아닐까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언제나 이루어진 사랑보다 아름다운 법인가 봅니다. 결정적인 단점들도 눈에 띕니다. 이 단점들은 장점만큼이나 확연해서 추천을 주저하는 원인이 될 정도입니다. 단점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진 운명을 극복하려는 모진이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묘사가 너무 길고 자주 나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기적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건 리듬감이거든요. 액션 영화라고 상영 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액션만 보여주면 흥행할까요? 아니거든요. 이 작품에서 모진이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장면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주인공을 괴롭히니까 독자도 극도의 피로감과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개연성의 오류입니다. 모진이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환골탈태 후에 고수가 되어 목선민과 대결합니다.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목선민과 최경영을 위한답시고 스스로 기혈을 역류시켜 패배합니다.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가장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진이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추남의 곱추의 오다리로 살면서 모멸과 멸시를 견뎌왔어요. 이제 한 사람만 이기면 강호의 최고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이 인생 역전의 순간에 짝사랑하던 여자와 배신한 옛 친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독자는 모진이가 원래 이타적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모진이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이거든요. 그의 어머니 하상곤, 도학정, 구역이, 황경, 희노애락 사형제 등이 모두 그를 살리기 위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목선민과 최경영만 위하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상 설명에 지면을 낭비합니다. 하상곤과 도학정, 구역이, 희노애락 사형제처럼 모진이와 관계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환경, 프로필, 과거, 사문 등을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워낙 많은 인물들에게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니 주인공은 사라지고 이야기는 단절되고 사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소수의 핵심 인물들 중심으로 좀 더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시켜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경공에 대한 설정입니다. 악으로 변장한 모진이가 최경영을 돕기 위해 사천에서 항주까지 14,000km로 환산하면 5,600km인데 이마저도 직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산길, 절벽, 숲, 분지를 18일 동안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에 310km를 18일 동안 내내 뛴다는 건데 이건 상상이라도 선을 세게 넘었습니다. 무리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잠도 자야 하고 무리하면 쉬어야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작가가 억지 설정으로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표류공주는 단점과 장점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보기 드문 무협입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운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비극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 요소는 다 제거해서 좋든 싫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표류공주가 이토록 극단적인 비극을 지향한 이유는 작품의 모티브를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를 주인공으로 잡고
그 병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주인공 주변인들로 설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비극 일변도이지만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에 대해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에 투자한 시간이 낭비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리뷰하면서도 다른 때와 달리 참 힘드네요. 최우식 작가의 표류공주 리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